안녕하세요. 오늘은 왁스 코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청소업을 하시다 보면 왁스 코팅에 대한 의뢰를 많이 받게 돼요. 청소에 이제 코팅이 들어가는 순간 청소의 범위를 넘어서 일종의 관리의 영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코팅은 하는 방법은 쉬울 수도 있지만 벗겨내야 됐을 때 많은 노동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코팅 시에 하자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왁스 코팅에 대해서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왁스 코팅을 하는 이유와 왁스 코팅을 지향해야 되는 바닥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왁스는 아크릴레이트 혹은 폴리아크릴, 일종의 고분자 코팅제예요. 본드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는데 본드는 아니에요. 접착력은 없고 왁스를 코팅한 다음에 위에 물건을 올려놓거나 혹은 뭐 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왁스를 바른다고 해서 그 기물과 바닥이 뭐 접착제로 인해 가지고 붙지는 않아요. 자외선과 온도 그리고 공기 중에 반응해서 금방 이렇게 굳는 코팅제인데, 왁스라고 해서 뭐 저희가 나무 바닥에 바르는 왁스나 머리에 바르는 왁스 뭐 이런 종류, 아니면 뭐 옷에 바르는 왁스도 있죠. 용어를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소업체들이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수지 왁스라고 불려요. 상업 공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 건조 시간은 이제 왁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비싼 왁스일수록 좀 빨리 말라요. 속건성이라 그러죠. 빨리 마르게 되면 되게 장점들이 많아요. 왜냐면 건조하는 동안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외부 이물질이 묻거나 아니면 왁스가 건조하는 동안에 흘러가지고 그런 번짐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또 왁스를 건조시킬 때는 이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단은 왁스는 빨리 마를수록 좋아요. 당연히 비싼 제품일수록 왁스의 건조 속도가 빠릅니다. 왁스의 건조 속도는 이제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느냐, 아니면은 뭐 온도가 얼마나 높냐, 그리고 바닥의 재질이 무엇이냐, 혹은 저희가 왁스를 시공할 때 얼마만큼의 두께를 발랐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건조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한 20분에서 1시간 사이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왁스가 가능한 바닥이 있고 불가능한 바닥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과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왁스가 올라가냐, 그 표면에 이제 재질에 붙냐 안 붙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왁스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물으신다면 불가능한 바닥은 사실상 카펫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상업 공간에서 모든 바닥에는 왁스가 다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 잘 붙지 않는 재질이라도 기초 피막을 잘 도포를 한다면 석재 위에도 올라가는 게 왁스입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는 거의 모든 공간에 다 왁스를 시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심지어 타일이나 대리석 위에도 왁스로 광을 관리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청소 시장이 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런 식으로의 시공은 잘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왁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업 바닥의 재질이 뭐 가능하냐 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왁스를 왜 하는지와 그 다음에 왁스를 추천하는 바닥 그리고 비추천하는 바닥을 나눠 가지고 작업자분들이 고객들한테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천하는 바닥은 두 가지 뿐입니다. 뭐냐면 PVC 타일 종류와 에폭시 바닥 뿐이에요. 왜냐면 왁스를 하는 이유 자체가 상자의 표면층을 수분이나 외부 스크래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보호하기 위해서 왁스를 시공합니다. 근데 왁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가성비 좋은 코팅제예요. 그런데 상업용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데코 타일이나 뭐 디럭스 타일 종류들인데, 데코 타일 같은 경우에 디자인층이 훼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럭스 타일 같은 경우에는 깊게 오염이 박히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더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왁스를 코팅하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왁스를 다시 재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층이 다 훼손되고 아스타일에 이제 깊이 오염이 박히다 보면 나중에는 바닥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왁스로 이제 바닥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료에 의한 바닥 중에서 에폭시 바닥뿐이 없어요. 경질 우레탄 바닥도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레탄 바닥은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안에가 푹신푹신하고 딱딱한 왁스가 올리면 이 푹신푹신한 것들이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루 종류들은 전부 다 왁스 코팅이 가능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왁스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고 조금 비추천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왁스를 시공을 하려면 기계 청소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박리 작업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루 종류들은 대부분 다 수분에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물 세척을 해야 되는데 물을
물을 뭐 적게 쓸 수도 있지만 마루 바닥에는 분명히 데미지가 갈 정도로 물을 충분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마루가 손상될 수도 있고, 왁스가 계속 이제 기스가 나고 마모가 되면 그 위에 뭐 덧방도 하지만 결국은 다 한 번은 전체를 또 박리를 하고 또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 박리제라든지 박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과 세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마루가 손상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뭐 강당이나 아니면 뭐 농구장처럼 스크래치에 민감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코팅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마루의 경우에 왁스 코팅을 조금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타일이라든지 대리석 위에도 왁스를 시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다 이제 연마 광택을 하게 되면서 왁스 시공을 하지 않는데, 테라조 바닥이라든지 일명 도끼다시라 그러죠. 그 다음에 대리석, 그 다음에 화강석 위에도 왁스를 올렸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석재 위에는 왁스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석재 자체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왁스 자체의 성분이 석재에 흡수하게 되면 석재 안에서 왁스가 이제 뭐 갈변이 되면서 나중에 박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한 것들이 안 빠질 수 있어요. 석재 위에는 당연히 왁스를 시공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재에 의한 왁스 시공이 불가능한 현장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뭐냐면 첫째로 레이아웃이 이제 자주 바뀌는 사무실들이라면 왁스 코팅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왁스를 이제 시공할 때 기물들이 안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보통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움직일 수 있는 기물들은 다 빼고 코팅을 한 다음에 다시 사물들을 넣겠지만, 책상이라든지 큰 짐, 뭐 장롱, 서랍장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저희가 왁스 시공을 하게 되는데, 레이아웃이 자주 바뀐다면 이제 그 옮겼던 기물들 사이에 왁스 단차도 계속 생길 거고, 재시공을 할 때 이제 그 퀄리티가 그렇게 깨끗하게 똑같이 나오지가 잘 않습니다. 레이아웃이 좀 자주 바뀌는 그런 사무실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 음향 장비라든지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 그런 상업 공간이라면 코팅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그런 녹음실 같은 부스에 엄청 고가의 스피커들과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 그런 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왁스 코팅을 의뢰하셨는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세척이 해야 되니까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튀어가지고 장비에 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비를 다 밖으로 내놓고 한 다음에 다시 장비를 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무거운 고가의 장비를 저렴한 왁스 코팅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냈다가 안에 넣는 것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공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그거를 벗겨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그 장비들의 박리제가 묻을 수도 있고, 혹은 박리제에 인해서 녹아가고 있는 왁스들이 거기에 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지우기 위해서 저희가 또 약품을 또 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 사무실들이나 그런 환경이라면 왁스 코팅을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당이라든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왁스 코팅을 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왁스 자체가 기름 성분이라든지 알칼리 성분에 이렇게 좀 많이 녹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박리제처럼 완전히 녹는 게 아니라 위에 표면이 녹으면서 찐득찐득해지거든요. 그래서 고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이라든지 뭐 불판의 온도, 이런 뜨거움 때문에 왁스들이 찐득찐득해져서 기름들과 먼지들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오히려 더 바닥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기름을 좀 많이 다루시는 그런 식당 홀 바닥에 이제 왁스 코팅은 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왁스 코팅을 왜 하는지와 왁스 코팅을 추천하는 바닥, 추천하지 않는 바닥, 그리고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이제 왁스를 저희가 시공하는 뭐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겨울철 왁스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go.